안타깝죠? 1분짜리였습니다. 신기한 현상들이 많죠? 더 신기한 게 있는데 그런데 물속이 아닌 대기 중에서도 이런 굴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비해 밀도가 낮은데 이는 따뜻한 공기에서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가 밀도가 높은 차가운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따라서 온도가 다른, 즉 밀도가 다른 두 공기의 경계면에서도 빛의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찬 공기에서 더운 공기 쪽으로 이동할 때 두 공기의 경계면에 가까운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고 더운 공기에서 찬 공기 쪽으로 빛이 진행할 때에는 반대로 경계면에서 먼 쪽으로 굴절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신기루라고 부르는데요. 사막에서 신기루를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막 위의 공기가 강렬한 햇빛으로 뜨겁게 가열되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급속히 냉각되므로 굴절률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멀리 있는 물이나 나무 같은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굴절을 통해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는 실제보다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플라잉 더치매너의 목격담에서 뒤집힌 배가 항해한다는 표현은 이런 신기루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신기루는 물체의 위나 아래쪽에 하나의 돌입상이 생기는 광학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 개의 돌입상과 정립상이 교차하고 수직으로 늘어나 복잡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신기루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신기루를 파타모르가나라고 합니다. 파타모르가나는 이탈리아어로 요정 모르가나라는 뜻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모르가나는 마법을 통해 공중에 떠있는 성이나 가짜 육지를 만들어 선원들을 유혹하고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메시나 해협에서는 종종 탑이나 배, 궁전, 심지어는 도시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어떠한 도시나 배, 그리고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타모르가나 현상은 대기의 역전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아래쪽에 찬 공기와 위쪽에 따뜻한 공기 사이에 관이 굴절 렌즈 역할을 하는 건데요. 파타모르가나는 매우 불안정해서 그 이미지가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잉 더치매너가 파도 속을 떠다니거나 형체를 끊임없이 바꾸는 것은 바로 이 파타모르가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어렵죠? 간단히 그리고 특징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안 보이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가 바다인데 바다에서 도시가 이렇게 빌딩 같은 게 막 발견되는 빌딩 같은 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을 맞은 빛이 가다가 굴절이 돼서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빌딩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이제 굴절 때문에 바다 위에 도시가 나타나고 바다 위에 어떤 뭐 배가 뒤집혀 있고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거거든요.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이런 거. 호실만이 누런 어둠과 세탁기를 깨끗하게 싹. 다시 깊이 원래 프리미엄인데 이게 속도가 매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빽빽한지 이걸 말해주는데
이 빽빽한 물질을 빛이 통과할 때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빛이 어떤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 매질이 더 빽빽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빛의 이동 경로가 꺾이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불러요. 그 신기루는 사실 그 공기가 아주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 공기의 뜨거움, 차가움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막 같은 곳, 아니면 뜨거운 뭔가 아스팔트가 있는 이런 곳에서는 그 뜨거운 태양의 복사열 때문에 네. 아래쪽에 일종의 있는 공기가 위쪽에 있는 공기보다 기본적으로 뜨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밀도가 좀 느슨해요. 이렇게 좀 공기들이 막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빽빽한 곳에서 이렇게 빛이 진행하다가 아래쪽에 밀도가 조금 느슨한 곳을 만나면 이 빛이 꺾여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쪽에 있는 뭐 하늘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뜨거운 이런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마치 튕기는 것처럼 쭉 굴절되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마치 하늘 또는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기루라고 부르는 닿기 전에 이렇게 마치 튕기는 것처럼 쭉 굴절되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이거 지난 시간에 쌤이 설명했던 거죠. 우리 뇌는, 잘 들어, 뇌는 뭘 인식하고 있냐면 빛은 항상 직진한다라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맞은 빛이 이렇게 오다가 꺾이지. 꺾여서 내 눈에 이런 각도로 들어오면, 이 각도로 들어오면 내 뇌는 이게 직진한 걸 테니까 이걸 따라가면 그 나무가 있겠네 라고 인식한다고. 그래서 나무가 여기 있지 않고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뒤집혀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신기루가 나타나면 어떤 상이 뒤집혀 보입니다. 좀 아까 자전거 타는 사람 살짝 봤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 밑에 또 다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였나요? 우리가 왜 엄청 뜨거운 아스팔트를 달릴 때 뒤집혀 보이는 상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거기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온도, 엄청 뜨거운 곳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시간에 배웠던 거랑 연결되는 마치 하늘 또는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기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막에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보고 막 쫓아갔더니 아니었어. 네,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신기루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신기루 사실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요? 이 하늘이 그 바닥의 굴절 때문에 아래쪽에 비치는 신기루를 우리가 아래 신기루라고 부르고 그럼 사막에서 보이는 게 아래 신기루? 네, 마치 오아시스 같은 하늘이 보이는 거.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마치 이 건물이나 아니면 뭐 배나 구조물 같은 것들이 이번에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신기루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위 신기루라고 불러요. 근데 위 신기루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보통 이제 남북극 지방 같은 아주 추운 곳을 가면 이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보다 차가운 경우가 있어요. 네네. 위쪽으로 가야 될 빛이 반대로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면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대상이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배를 맞은 빛이 원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위로 향하던 빛이 너무 차가우니까 굴절이 아래로 돼서 내 눈에 이 각도로 들어오니까 나는 이걸 따라서 직진 방향에 그 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다는 여기 있는데 배는 여기 있어. 어떻게 보여?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진 나올 거예요.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요? 왜 하늘 떠 있어? 네. 이게 진짜 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빡선이 그러면 아니라 실제 위 신기루예요? 그렇죠.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듣고 이해하고 보는데도 막상 보니까 이게 합성 같네. 사실은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신기루를 본 적 있어요. 나도 저기 본 적 있어요. 어디서? 고무 빅리그 가면은 네. 엄청 큰 애 있어요. 신기했어요. 사실 신기루가요, 네. 조건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바닥이 굉장히 뜨겁고 위 공기는 차가워. 네. 그러니까 바닥이 뜨거우려면은 그만큼 태양 입사가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봄철에서 여름철 정도, 아침이나 점심 넘어갈 때, 뭐 이럴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도로를 가다가 멀리 볼 수 있는 도로 뭐 이런 데에서 카메라를 세팅을 해가지고 그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 보실래요? 이거 뭐예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거든요. 저거 보시면 지금 저쪽에 물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거울처럼 비치네. 그렇죠. 거울처럼 비치는 거 보이시죠? 아니, 저기 지금 비 오는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 안 왔어요, 저번에. 멀쩡한 날씨. 멀쩡한 날씨. 햇빛 쨍쨍? 화창. 하긴 차가 저렇게 지나가고 막 물이 튀기고 이런 게 아닌데 네. 지금 밑에 바로 네, 저 보이죠, 지금? 네. 저 신발 보이죠? 하지만 저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도로라 이거죠. 아니 근데 저거를 어디서 발견을 했대? 저거 발견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먼저 굴절 현상을 좀 미리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잠시 기시계를 좀 켜고요. 좀 찍어놨나? 네. 자, 빛의 굴절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반사했어. 앞에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 같죠? 네? 신기루예요. 네? 공중에 붕 떠있어서 키가 커 보이지 않나요? 말을 못하겠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나와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말을 안 듣고 있냐? 내가 이상한 소리 했더니 얘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아니다. 계세요? 계세요? 얘기 안 하고 있어. 계세요? 계세요? 와, 왜 있을까?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손 꺾일 것 같아. 이럴수가. 손 깎았어. 그다음 이 탁탁을 여기 삐삐는 다시 할게, 일단. 최첨단 기술은 좋은데 말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았죠? 자, 굴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굴절. 자, 굴절은 이게 굴절이 일어나는 면입니다. 약간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굴절이 일어나는 면, 굴절면. 자, 물 쪽으로 빛을 쏘는 거야. 빛을 빵 쏩니다. 그럼 빛이 직진한다면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 근데 직진하지 않고 꺾입니다. 퉁 꺾여요. 왜 꺾일까요? 꺾이는 이유. 빛이 꺾입니다. 빛이 꺾이는 이유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속도의 차이.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빛이야. 빛은 엄청 빠르죠? 빛은 엄청 빠른데 빛이 쭉 진행을 하는데 여기가 우주라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진공 상태라 그래요. 진공 상태일 때 빛은 아무런 방해 없이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공기 중으로 들어오면 공기 입자들이 존재하잖아. 그 입자들이 존재하면 입자랑 부딪혀서 좀 느려집니다.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방금 말한 걸 좀 그림으로 그리면 지구의 대기권. 이게 지구야. 이게 지구의 대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를 향해서 이렇게 태양빛이 오다가 대기를 만나면 여기는 진공이었으니까 엄청 빨라. 뿌이! 대기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느려져. 그래서 한번 꺾입니다. 퉁 꺾여요. 꺾이다가 지구에 있는 여기 물, 바다, 지구에 있는 바다로 들어오면은 또 한 번 또 꺾입니다. 이게 그 얘기야. 공기 중을 가던 빛이 바다로 들어올 때 또는 물속으로 들어올 때 한 번 더 꺾이는 걸 보여주는 거야. 꺾이는 건 어느 방향으로 꺾이냐면 대기가 느려지죠? 물은 더 느려집니다. 자, 생각할 때 이거 아까 사람이 막 밀도가 어쩌니 막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빛의 입장에 되어봐. 빛의 입장에서 가다가 부딪힘이 많아지면 느려지는 거야. 공기는 기체니까 부딪힘이 좀 적어요. 근데 물속은 어때요? 액체잖아. 액체면은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빛의 입장에서 부딪히는 게 더 많아져. 더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더 많이 꺾입니다. 더 많이 꺾이는 거야. 그럼 어느 방향으로 꺾이냐? 잘 봐봐. 이 하얀색으로 그린 건 만약에 직진한다면 하얀색 1번이죠. 근데 얘가 어느 방향? 아래로 꺾였어? 위로 꺾였어? 아래로 꺾였죠. 아래는 무슨 방향이야? 물 방향이야. 위는 무슨 방향이야? 공기 방향이야. 정리할게. 빛이 가다가 어느 방향으로 꺾인다? 물 방향. 그러면 자, 생각해봐. 빛한테 물어봅니다. 야, 빛!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건 공기야, 물이야? 물어봐. 빛은 뭐라 그럴까? 물이야 그럴 거 아니야? 물이 날 더 힘들게 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방향 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직진하지 않고 어느 방향?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너! 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인다는 거야. 이게 굴절의 원리입니다. 굴절의 원리. 자, 굴절의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여러분 돋보기예요. 돋보기. 볼록 렌즈. 돋보기. 우리가 빛을 이렇게 쪼이면 빛이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거 알죠? 이렇게 모여서 여기다가 빛을 모아가지고 막 개미 태워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솔직히 말해. 그래서 그 정도는 안 했나요? 알겠어. 밟아 죽였어? 그냥 더 무서운데? 밟은 다음에 태운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볼록 렌즈는 빛을 모은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죠? 왜 빛이 모이는지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볼게. 확대를 해보면 빛이 들어왔다? 그렇죠? 위에는 렌즈가 얇죠? 아래는 렌즈가 두껍죠? 어디가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입니까? 두꺼운 쪽. 그래서 두꺼운,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랍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꺾이는 거야. 반대로 오목 렌즈는 어디로 꺾여요? 들어왔어. 어디가 더 두꺼워요? 위에가 더 두껍죠. 아래는 얇잖아. 그래서 위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모든 굴절의 원리가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방향 쪽으로 꺾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도 했어. 봐봐. 이거. 만약에 물 속에서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문제입니다. 물 속에서 빛을 쏘면 느리죠? 힘들어 하다가 만약에 자, 물과 공기 사이에서 속도가 차이 나겠죠? 밖에가 더 빠를 거 아니야? 속도가 빠르면 굴절될 텐데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냐? 굴절하지 않는다면 직진하겠죠? 여기는 윗방향, 여기 아랫방향. 위와 아래 중에 어디가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쪽 방향이야? 아래. 그래서 직진하지 않고 살짝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꺾인다는 거야. 이해돼요? 방향을 찾을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입니다. 이 빛은 1번 방향으로 꺾일까? 직진할까? 아니면 3번 방향으로 꺾일까요? 답은 1번 방향으로 꺾인다는 겁니다. 항상 굴절은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방향 쪽으로 꺾인다는 것만 기억해도 모든 굴절에 관련된 원리는 또 문제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게 굴절하는구나 하는 거야. 우리 밑줄만 좀 볼게요. 굴절은 어느 방향으로 굴절한다? 굴절 방향.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 쌤은 암기법으로 뭐라고 말한 거야?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방향 쪽으로 꺾인다 라고 기억하면 좀 더 쉽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컵 속에 동전을 집어넣고 볼 건데 봐봐. 우리 아까 그 영상은 기억이 나죠?
컵 속에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동전을 이렇게 넣어. 동전을 넣었어. 근데 이 사람 눈은 여기 있잖아. 눈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여기밖에 안 보여. 동전을 보려고 그러면은 막혀서 안 보여. 그죠? 여기 그릇에 막혀서 그릇 때문에 동전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야. 동전이 어딨어? 안 보여? 이러고 있는데 근데 물을 꼴꼴꼴꼴꼴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면 봐봐. 이 동전의 이 끝부분이 안 보이는 거잖아. 자, 이제 동전에서 나온 빛이 사람의 눈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동전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사람한테 가지 않고 봐봐. 이 동전에 나온 빛이 이렇게 가는 것도 이 사람은 못 보죠. 그죠? 여기서 보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면 안 보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가는 빛이, 이 빛이 원래는 이 사람한테 안 보였던 요 별표 빛이 똑같이 별표 빛이 나가는데 이게 굴절 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꺾여? 직진하지 않고 어디로 꺾인다고요?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아래쪽 방향으로 꺾이니까 이 사람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뇌가 있죠. 사람은 뇌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뇌가 없을까? 그럼 뇌가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직진 방향으로 따라가는 그 물체가 있다고 판단하잖아. 그래서 직진 방향으로 따라갔더니 동전이 여기 있네라고 눈에 보인다는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안 보였던 동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역시 무슨 현상이다?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 빨대를 물속에 툭 집어넣으면 꺾여 보이는 현상. 그래서 이것 다 굴절에 의한 앞으로 위로 좀 붕 떠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다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 빛이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완전 딱 가운데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딱 가운데. 빛의 입장에서 위와 아래의 두께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굴절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직진합니다. 완전 딱 가운데로 넣은 건 직진합니다. 볼록도 마찬가지야. 볼록도 완전 딱 가운데로 집어넣은 건 위와 아래에 굵기 차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직진하고 있잖아. 그래서 모두 굴절하는 건 아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때만 굴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 모이게 되고 얘는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굴절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물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다 물체를 놓는 거냐면 렌즈를 갖다 놓고 물체를 볼 때는 렌즈로 물체를 볼 때는 렌즈에서 나온 물체에서 나온 빛이 내가 렌즈 돋보기로 이 컵을 본다면 컵에서 나온 빛이 돋보기를 지나서 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눈이 어디 있는 거냐? 여기에 내 눈이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럼 물체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 물체가 있는 거지. 자, 물체를 돋보기로 보고 있는 장면이야. 자, 잘 봐봐. 머리를 맞은 빛이 꺾여서 지금 아래로 들어오고 있고요. 다리를 맞은 빛이 꺾여서 위로 들어오고 있죠. 즉, 초점을 만들고 있고 초점 뒤에서 본다면 위아래가 뒤집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로 봤을 때 요딴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돋보기로 보면은 좀 멀리서 보면은 뒤집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돋보기는 가까이서 보면 엄청 커 보이잖아. 근데 멀리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이 뒤집혀 보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돋보기를 갖다 놓고 가까이서 안 보고 이렇게 멀리 놓고 보는 장면을 1번으로 먼저 설명한 거야. 돋보기를 멀리 놓고 보면 상이 뒤집혀 보여. 뒤집혀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점 뒤에서 관찰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내 눈을 중심으로 잘 들어. 저번에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얘기할게요. 내 눈을 중심으로 어떤 빛이 퍼져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뇌가 있겠죠? 뇌가 있겠죠? 퍼져 들어오면 따라 가면 그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래서 내 눈을 중심으로 퍼져 들어오면 그 물체는 작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 이 사람, 이따만한 사람인데 내 눈으로 퍼져 들어오죠. 뒤집혀서 퍼져 들어오니까 작게 관찰되는 거예요. 작게 뒤집힌 것처럼 관찰되는 겁니다. 자, 돋보기를 이제 앞에서, 여기서 관찰을 해볼게요. 머리를 맞은 빛이 위로 들어오고요. 다리를 맞은 빛이 아래로 들어오니까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가까운 곳에서 볼 때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때요? 모여 들어오죠. 반대로. 자, 눈을 중심으로 빛이 모여 들어오면 이제 뇌가 있겠죠? 뇌가 있으니까 직진 방향 따라 가니까 우와 이따만한 사람이네 라고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모여 들어오니까 이렇게 크게 관찰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커다랗게 관찰되는 이유를 요 상의 작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볼록 렌즈로 보게 되면은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면은 엄청 크게 확대가 됩니다. 뒤집히지 않아요. 먼 곳에 놓고 보면은 뒤집히고 작게 보이는 이유를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목 렌즈만 하면 끝납니다. 오목 렌즈 할게요. 오목 렌즈는 이렇게 퍼져 들어오니까 물체를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요.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내 눈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들어오는 거니까 따라가면 작게 보이겠네요. 뒤집혀 안 뒤집혀? 안 뒤집혀. 머리는 위로 오고 다리는 아래로 왔으니까. 그래서 뒤집히는 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까이서 볼 때나 멀리서 볼 때나 둘 다 작게 보입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라고 써있죠? 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어디 사용되는지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볼록 렌즈는 우리 알고 있듯이 돋보기 물체를 크게 볼 때 이용을 하죠. 그걸 원시용 완경이라 그래요. 물체를 크게 볼 때. 또 현미경도 물체를 크게 보는 거고 망원경도 물체를 크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쌍안경도 이제 물체를 좀 크게 보는 겁니다. 이런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것들이고요. 원시용 안경은 좀 이렇게 나이 먹으신 분들이 쓰는 안경이 바로 돋보기 안경이에요. 돋보기 안경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오목 렌즈는 어디다 쓰냐? 근시. 쌤 같은 경우가 오목 렌즈를 쓰고 있어요. 쌤은 근시입니다. 근시가 뭐냐면 가까울 근 보일시. 가까운 건 잘 보이는 게 근시. 근시인가요? 원시인가요? 원시인인가요? 근시인인가요? 너 근시인이야. 원시인 아니잖아. 우가 안 하잖아. 우가. 원시인은 아주 옛날 사람들을 원시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나이 먹으신 분들이 원시이다라고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시는 근시예요? 근시. 너 근시야. 다 근시야. 우리 다 근시입니다. 근시야. 원시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난시 이런 거. 돌려봐. 100% 안경. 우와. 난시 소름. 이런 거 있는데. 난시는 약간 각막이 우둘두툴해서 약간 빛이 좀 흩어지는 걸 난시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스캔을 해서 거기 맞춰서 내 눈에 맞게끔 렌즈를 짜주는 게 난시 교정 렌즈. 근시 맞는 것 같아요. 안경 벗으면 다 벗어볼까 다 같이. 가까운 건 잘 보여요. 이렇게 가까운 거는, 그죠? 맞아요. 먼 거는 뿌옇잖아. 그치? 이렇게 맞아요. 예뻐? 나갈래.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왜 어른들은 왜 할아버지 이거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 할아버지. 멀리서 봐요. 이게 뭐냐? 맞아. 멀리 놓고 이게 원시가 원자 보일시 먼 게 더 잘 보여. 그래서 일부러 멀리 놓고 보시는 거야. 그리고 공부할 때 이러고 공부해? 아니요. 그 원시인이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근시라고. 근시 원시 암기하는 법이고 지금 물리 파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눈의 구조까지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 생명할 때 한번 했었어요. 생명하지 않았나? 아닌데. 생명하지 않았지. 했었나? 넌 했지. 생명할 때 우리 눈 그려놓고 앞에 돋보기 이거 했었잖아. 그게 이제 요걸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시용 안경은 이걸 오목을 씁니다. 그 다음 발광 다이오드, 확산형 발광 다이오드를 쓴다. 이런 그냥 이게 쓰이는가 보다 하면 돼요. 그런가 보다. 이런 데 쓰이나 보다. 확산형 발광 다이오드. 확산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빛을 퍼뜨리는 걸 말해요. 퍼뜨릴 때 쓰는 게 저겁니다. 자, 다 있어요. 밑에 개념적인 퀴즈. 저번에 안 한 게 4번 안 했거든요. 그죠? 같이 보자. 빛이 진행하다가
성질이 다른 두 물질. 아까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라는 건 물과 공기 이런 것처럼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를 풀어볼 거냐면은 방금 배웠던 렌즈에 대한 핵심 자료 5번과 6번 35쪽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지금 좀 풀어볼게요. 정리하는 차원으로 오늘은 거기 문제를 풀어봅시다.